임용 거부 처분이 항고송 대상이 되는가? 검사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해 어떤 내용 응답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권자라는 응답을 한 이상 응답 내용이 부당하다 해도 사업심사 대상이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를 탈하는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을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를 탈하는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응답 신청권에 기하여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항고송으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봐야 되므로, 임용 신청자가 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면서 취소 구할 때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 심리하여 본행이라는 판단으로서 청구 인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 그래서 청구 인용 여부를 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평가가 있죠. 이제 그걸 읽어보시고 넘어가 보세요. 무하자 재량인사청권의 216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1번 처음으로서 강행복규가 있어야 되겠죠. 강행복규는 뭐지? 하자 없는 재량을 구하는 강행복규. 하자 없는 재량을 구하는 강행복규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익보호성 인정되겠죠. 그렇다면 공권 성립의 이 요소 갖춰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무하자 재량청권의 쟁송수단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무하자 재량청권의 그 쟁송수단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무행심판, 취소소송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행정개입청권으로 들어갑니다. 행정행위 발급청권이 나오고 협의의 행정개입청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행정의 발급청권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에게 어떠한 처분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하여 나에게 어떠한 처분을. 인정 여부가 있고 뭐하지만 읽어보시고 계속합니다. 성립 배경.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개입 청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립 배경, 자유주의 법치국가 사상, 반사적 이익론 및 행정 편의주의 각하여 행정개입 부정했지만 오늘날은 다 인정된다. 적용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국가배상 관련 띠토 판결이 나오겠죠. 그럼 영수축이 행정개입 청권의 배경이 되었고 그 배경이 바로 띠토 판결이었다 이겁니다. 아래 인정 근거 부정설 있지만 긍정설이 당연하겠죠. 영수축. 그리고 그 뒤에 그래서 영수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수축은 바로 행정개입 청권의 배경이 된 그 논리가 바로 이 영수축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아래 법적 성질이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라는 말. 그래서 형식적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다. 그리고 적극적, 그 다음에 사전 예방 사후 구제적 권리이며 동그라미 4번을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무하자 재량인사청권과 관계. 행정개입 청권은 실체적 특정 처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나 무하자 재량청권은 적법한 재량 처분을 구할 수 있고 실체적 특정 처분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 경우에 더욱이 선택 재량마저 부인된 상황에서는 무하자 재량청권도 특정의 청권으로 전환되게 된다. 따라서 행정개입 청권은 결정 재량이 문제되는 경우에 논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성립 요건, 개입 의무 강행복규가 됩니다. 그리고 219에 그 2번 사익보호성이 나오고 다시 3번 보충성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후수단이어야 된다. 너 스스로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해보고 안 됐을 때 행정개입을 요구하겠죠. 보충성. 7번 구제수단 행정쟁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그럼 영수축 국가배상 인정되겠죠.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례익은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무하자와 행정개입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해보면 거기 첫 번째 줄 형식적 권리냐 행정개입은 실질적 권리냐 그걸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내용 무하자는 내용에서 두 번째 특정 처분 청구가 안 되지만 행정개입은 특정 처분 발동 청구가 돼서 특정 처분 발동을 행정개입은 특정 처분 되지만 무하자는 특정 처분 청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이렇게 했고요. 어디로 가시냐? 223페이지 문제 15번. 223에 그 문제 15번이 있습니다.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짐으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그리고 2번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가짐으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맞아요. 무하자 전액청구는 기속규범에 인정되지 않고 재량규범에서 그 인정된다. 4번 무하자 전액청구는 위법처분의 배제를 원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라고 해서 형식적 권리라고 그랬죠. 실체적 권리가 아닌 형식적 권리.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16번 무하자 전액청구과 행정기업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기업청구 보장을 위한 적절한 수단은 의무행 소송이지만 해양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예, 맞죠? 더 자세한 건 뒤에서 합니다. 3번 행정기업청구는 특정 내용을 처분할 걸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고 재량권의 흠없이 행사하여 처분을 해줄 걸 청구하는 권리인 점에서 형식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형식적 권리는 뭘로 들어가야 되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형식적 권리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3번 틀렸죠? 4번 읽어보시고 그 아래 거 이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공권론 해가지고 그 학대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권론과 그 학대 문제 잘 정리해 보세요. 이제 어디로 하시냐? 225로 가서 특별 권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서는 요 말 특정 처분 청구가 되고 안 되고 형식적 실체적 요런 말 특정 처분 되고 안 되고 형식 실체 요런 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 내용을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특별 권력 관계론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빨리 끝내버립니다. 또다시 어떤 걸로 가보냐면 자,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시민 세력이 절대적 권력을 혁명을 거쳐 쟁취해버렸죠. 왕의 특권 이런 건 필요 없었습니다만은 옆나라 독일은 여전히 절대왕이 있었고 시민 세력은 절대왕의 권력을 혁명을 통하여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민 세력이 점차 커지자 의회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법을 갖고 가서 왕과 그 귀족 세력들에게 법치주의를 주장하게 되죠. 그 법치주의를 이때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법치주의를 그 형식적 법치주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과 귀족 세력들이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시민 세력은 법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가 권력은 시민을 강제할 수 있었던 그러한 법치주의, 이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국민, 시민의 권리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유보 또는 그 내부 행위, 일반 국민 이에 대한 사법심사 인정.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들을 그 일반 권력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일반 권력 관계.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규율하고 할 때 법률유보 사법심사되며 일반 권력 관계가 됩니다. 근데 국가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이나 그 군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규율할 때는 법률유보 사법심사, 법률유보 안됨, 사법심사 안됨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들, 공무원과 군인들 그들은 권리 포기하고 와서 이러한 법률유보 사법심사 안되는 이러한 논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 특별
권력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권력이 아닌 이 특별 권력관계를 얘기를 하죠. 특별 권력관계, 국가를 마치 법인으로 평가합니다. 국가를 법인으로 평가하고 시민의 권리 자유를 이 법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서 책 거기 보시면 226 아래 불침투성 이론 위쪽에 불침투성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권력 내부에는 시민의 권리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 불침투성 이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특별 권력 관계를 그 합리화하게 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특별 권력 관계가 그 합리화되었죠. 불침투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요. 자, 이랬던 특별 권력 관계, 국가, 왕의 특권 이런 걸 인정하고 왕과 시민 세력이 적절한 타협을 봤던 이러한 왕의 특권 인정했던 특별 권력 관계론이 시대가 바뀌면서 2차 세계대전 그 후부터는 이런 것이 더 이상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세전 이후부터는 이러한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는 많은 수정을 가져오게 되었고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특별 권력 관계가 그 수정 또는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 와서는 이 고전적 특별 권력 관계론이 수정 또는 부정되게 된다. 그래서 수정 부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 내부자 그 특별 권력 관계 내부자 행위에 대한 그 사법 심사가 모두 인정된다. 그래서 그 특별 권력 관계 내부